1983년 12월 1일 경기도 기흥 삼성반도체 연구소 새벽 3시 47분 형광등 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구원 47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위치 올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찰칵. 정막. 1초. 2초. 3초.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64K. 디램. 이상 없음. 성공. 됐다.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냈어. 해냈다고. 연구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30대 엔지니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50대 부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탕 팔던 회사가 반도체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를 쓴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병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100년이 걸린다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0개월 걸렸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리타. 그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봤나. 도쿄에서 당한 치욕이 떠올랐습니다. 설탕이나 팔라던 그 목소리가, 100년이 걸린다던 그 비웃음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개월 전 도쿄. 1983년 2월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긴자 거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 일본 전자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 모인 땅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행인들의 옷차림은 세련되었습니다. 쇼윈도에는 최첨단 전자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83년의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 미국마저 두려워하는 기술 제국. 그 거리를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하지만 이 땅에서 그는 그저 변방국의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을 중의 을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긴자의 화려함이 담겼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제휴 제안서, 삼성의 미래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차창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차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소니 본사.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SONY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줄기가 우산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일부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대의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 이병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20층, 30층, 40층, 최고층 임원실. 소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소니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46년 창업,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리니트론 TV, 워크맨, 베타맥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한 역사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의 눈이
전시물들을 훑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황동 손잡이가 번쩍였습니다. 문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티엔 저후, 모리타, 아키오, 소니의 전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가 회색빛으로 빛났습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리타, 아키오, 소니 회장, 일본 재계의 제왕, 워크맨의 아버지, 세계가 인정하는 경영의 신. 그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병철 상. 모리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병철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모리타가 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대한 책상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전통 녹차였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리타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로운 동작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려 합니다. 모리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이병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니의 기술 제휴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제안서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리타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모리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철 상.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면 그가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설탕과 섬유를 하는 회사 아니오? 이병철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일제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일모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리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흑백, TV를 만드는 회사 아니오? 아, 지금은 컬러 TV도 만든다고 했던가. 그 말투 속에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흑백, TV, 컬러 TV. 그것이 삼성전자의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모리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리타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키웠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이병철 상.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이병철이 대답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말이오. 모리타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오. 수천억 엔의 투자가 필요하오. 수만 명의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하오.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오. 미국이 30년 걸렸소. 일본이 20년 걸렸소. 그가 이병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몇 년이나 될 것 같소. 이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리타가 계속했습니다. 이병철 상. 그가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오.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분이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반도체는 다르오. 이건 장사꾼의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오. 기술이오. 과학이오. 수십 년의 축적이오. 설탕 팔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 말이 회장실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설탕 팔던 회사. 이병철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리타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도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를 보시오. 그가 손으로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저 도시에 손이만 있는 게 아니오. 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즐비하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오. 그 기술력 앞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소. 모리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병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병철 상.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잔인했습니다. 충고를 하나 하겠소. 반도체는 포기하시오.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오. 섬유를 더 하든가, 설탕을 더 만들든가. 그것이 한국의 분수에 맞는 일이오. 분수. 그 단어가 이병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술 이전 말이오. 모리타가 책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불가능하오. 그가 단언했습니다. 소니의 반도체 기술은 30년의 결정체요. 그것을 한국에 넘긴다? 우리 손으로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오. 미안하지만 모리타가 서류 봉투를 이병철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소. 서류 봉투가 이병철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제안서가 읽히지도 않은 채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병철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리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상.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령 당신이 반도체를 시작한다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소. 왜냐하면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100년은 걸릴 테니까.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못 만들지도 모르겠소. 한국에는 그런 저력이 없으니까. 100년. 그 숫자가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리타가 웃었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가 이병철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 깊숙이. 이병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바위처럼. 그렇습니까? 마침내 이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리타도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병철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등 뒤에서 모리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병철 상. 이병철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모리타가 말했습니다. 삼성 TV나 가져오시오. 반도체 말고 TV라면 구경이라도 해드리겠소. 하하. 다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까 본 소니의 역사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워크맨, 트리니트론, 베타맥스. 이병철의 눈이 그것들을 훑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결의. 그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병철이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니 본사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SONY 로고가 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이병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최첨단 전자제품, 일본의 자존심.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비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회장님. 귀국하면 바로 임원회에 소집해. 전원 참석이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안건으로 할까요? 이병철이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반도체.
그 한마디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도체 말씀이십니까? 그에 이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거야. 삼성이 직접 100년이 걸린다고?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두고 봐라. 10년 안에 해내겠다.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빨리. 비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모욕당하고 온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진심이다. 비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 도쿄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호랑이의 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소니 본사 회장실, 모리타 아키오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이병철의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인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 기술을 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모리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그들은 못해. 그가 단언했습니다.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야. 설탕이나 만들던 회사가.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이병철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한 노인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 칼이 머지않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가 내렸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물 속에서 역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83년 2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아침을 향해 1983년 2월 15일, 서울 삼성그룹 본관 빌딩,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검푸른 빛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본관 5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 집무실. 이병철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자료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분석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현황, 세계 디램 시장 전망, 기술 개발 로드맵. 이병철은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은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이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에 소집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예. 오전 9시에 전원 참석합니다. 좋아. 이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봐. 비서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병철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64K 디램 개발에 최소 5년, 투자비용 최소 1,000억 원 소요 예상. 1,000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당시 삼성그룹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성이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리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탕이나 팔던 회사가 100년이 걸려도 한국의 분수에 맞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병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두고 보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해낸다. 오전 9시 삼성그룹 본관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 사장, 제일제당 사장, 제일모직 사장, 각 계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총 22명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두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래? 도쿄 출장 다녀오셨다던데. 소니하고 무슨 얘기하셨대? 글쎄, 잘 안 됐다는 소문이.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병철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요. 이병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맨 끝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임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임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쿄 다녀왔습니다. 이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손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 제휴를 요청했습니다. 이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랍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병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설탕 팔던 회사가 반도체를 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거라고. 이병철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분수에 맞게 살라고. TV나 만들라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이 테이블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의 눈이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반도체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삼성이 직접 개발합니다. 기술 이전 없이 우리 힘으로. 침묵.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회장님, 삼성전자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도체는 TV와 다릅니다. 기술 격차가 20년입니다. 아니, 30년입니다. 다른 임원도 나섰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설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초기 투자만 최소 1,000억 원입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삼성이 망합니다. 망해요.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일본이 20년 걸렸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3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기술을 어디서 배웁니까? 엔지니어는 어디서 구합니까?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22명의 임원. 전원이 반대였습니다. 이병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 변화 없이 반대 의견이 잦아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결정을 철회하길 기다렸습니다. 이병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삼성을 시작할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국수 팔던 놈이 무역을 한다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제1제당 시작할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설탕 공장. 미쳤다고 했습니다. 일본 설탕이랑 어떻게 경쟁하냐고 했습니다. 제1모직 시작할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섬유. 일본이 다 해먹는데?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병철이 멈췄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압니까?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 해냈습니다. 미쳤다고 할 때 해냈습니다. 망한다고 할 때 해냈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반드시.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리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병철이 물었습니다. 1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100년? 내가 100년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안에 합니다. 아니, 더 빨리.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년? 일본이 20년 걸렸는데? 회장님, 누군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반대하고 싶은 사람.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나가십시오. 나가서 다른 회사 가십시오. 삼성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 사람은 남으십시오. 역사를 쓸 사람은 남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반도체 사업 진출 계획서. 프로젝트명은 기흥입니다.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임원들이 계획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인력은 해외에서 데려옵니다. 이병철이 계속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인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올 겁니다. 삼고초려해서라도 자금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설에서 빼옵니다. 무역에서 빼옵니다. 필요하면 내 개인 재산도 넣겠습니다.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밀입니다. 일본이 알면 안 됩니다. 방해할 겁니다. 부품 공급을 끊을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조차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가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비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병철이 물었습니다. 침묵. 좋습니다. 이병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그는 애초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십시오. 매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납니다. 진행 상황 보고.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드는 겁니다. 설탕 팔던 회사라고 했지?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하십시오. 10년 후 소니가 삼성을 올려다보게 만들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철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짜 하시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을 진짜 하시는 거야. 다른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니까 해내실지도 몰라. 회의실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불안과 흥분이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소니, 본사, 모리타 아키오가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삼성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리타가 골프채를 내렸습니다. 삼성? 예.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모리타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병철이 아직도 포기를 못했나 보군. 뭘 하든 상관없어. 그가 다시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못해. 공을 쳤습니다. 탁. 공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설탕이나 팔지. 그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한 빌딩에서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 페이지가 머지않아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983년 2월 15일 삼성 반도체 신화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넓은 도로 위로 최신형 자동차들이 달렸습니다. 이곳은 세계 기술의 심장부였습니다. 인텔, AMD, 페어차일드, 네로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산호세 외곽, 작은 한인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연구소 ID 카드를 목에 건 과학자들, 그들은 고향의 음식을 먹으며 향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된장찌개 둘이요.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한국어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석 테이블, 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인텔 연구소 ID 카드가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대재, 황창규, 권오현, 훗날 삼성 반도체를 이끌게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타국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고향 소식 들었어? 진대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황창규가 젓가락을 들며 되물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한다더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권오현이 눈을 떴습니다. 삼성? 그 설탕 회사? TV도 만들잖아. 진대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좀 무리 아닌가? 황창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네. 일본도 20년 걸렸는데 한국이 어떻게 해? 세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국의 무모한 도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구석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대재 박사님 되십니까? 진대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삼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식당 밖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병철이었습니다. 진대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근처 호텔 스위트룸. 이병철과 3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습니다. 이병철이 계속했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설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대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월급쟁이 엔지니어입니다. 이병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삼성은 반도체를 할 수 없습니다. 황창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20년 걸렸습니다. 미국도 30년 걸렸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권오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가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에는 둘 다 없습니다. 세 사람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반대가 잦아들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세 사람을 꿰뚫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에 왔습니까? 질문이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아닙니까?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펼칠 곳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먼 타국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텔에서 일합니다. 이병철이 계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2인자입니다.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시아인이니까. 아무리 잘해도 천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핵심 보직은 미국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조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십시오.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삼성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곳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역사를 쓰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병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방 직후의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사람들, 삭막한 풍경. 1945년입니다.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떠난 직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병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TV를 만듭니다.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해냈습니다. 반도체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대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창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오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국. 그 단어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타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같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이병철이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을 위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자신들에게 허리를 굽히다니. 회장님, 진대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창규도 일어났습니다. 권오연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이병철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가 죄인이 됩니다. 이병철이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삼성으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진대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황창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권오연도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병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해냅시다. 함께. 그날 밤 산호세 한인 식당.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성 회장이 직접 왔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스카우트하러. 미쳤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미친 소문은 많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도 가볼까? 조국이 부른다는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서 일할 건가? 그렇게 1명, 2명, 3명,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천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에서, AMD에서, 마이크론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그들은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높은 연봉을 버렸습니다. 화려한 미국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위해 1983년 4월 총 47명의 해외 엔지니어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포공항.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진대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왔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제 시작이다. 공항 밖. 이병철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삼성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국의 영웅들이여. 47명의 엔지니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병철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함께 역사를 씁시다. 그날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를 쓰기에는 1983년 5월 경기도 용인 기흥 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벼가 일렁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벌판 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철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임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엔지니어들도 함께였습니다. 진대재, 황창규, 권오현. 그들은 벌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논밭뿐이었습니다. 황창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진대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밭, 개구리, 진흙 냄새.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이 필요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무균 시설이요. 그런데 여기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흙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양복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이병철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다를 겁니다. 그가 벌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저기에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저기에 클린룸이 들어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보통 2년은 걸리는 공사인데? 하지만 이병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착공합니다. 이병철이 선언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3교대. 멈추지 않습니다. 완공할 때까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 건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심장이 될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벌판에 포클레인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인부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기초를 다졌습니다. 철근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외벽이 세워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한복판. 진대재가 헬멧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클린룸 설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가 인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먼지 입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기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필터는 3중으로. 황창규는 장비 반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장비들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조심해, 조심하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하나에 10억이야. 떨어뜨리면 다 죽어. 크레인이 장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권우현은 배관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초순수 배관.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각도 틀렸어. 그가 배관공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 정확하게. 1도만 틀려도 안 돼. 세 사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밤에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현장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며칠씩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사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 1983년 8월. 기흥 현장. 한밤중이었습니다. 공사장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라고 쉬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포클레인이 굉음을 냈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병철이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그는 매일 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인부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가 인부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인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더 고생이시죠.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오시고. 이병철이 웃었습니다. 나는 보러만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일꾼입니다. 그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야식비입니다. 인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받으세요. 이병철이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밤새 일하는데 배고프면 안 되지. 인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잘 만들겠습니다. 이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 공사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만세, 삼성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병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드디어 공장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6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물이 벌판 위에 우뚝 섰습니다. 하얀 외벽, 거대한 규모, 최첨단 시설, 아무것도 없던 논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워졌습니다. 준공식 날, 이병철이 공장 앞에 섰습니다.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병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여기는 논밭이었습니다. 개구리만 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무엇을 만드느냐입니다. 그가 공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64K D램을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설탕 팔던 회사가?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보여줍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저력을. 목표는 연말입니다. 12월 1일까지 64K D램을 완성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2월 1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이병철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침묵. 진대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황창규도 나섰습니다. 하겠습니다. 권오현도 나섰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7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하겠습니다. 공장 앞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렇게 기흥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주말에도 엔지니어들은 공장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반도체만 생각했습니다.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공정이 실패했습니다. 결과물이 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기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처럼 1983년 11월 15일 기흥 반도체 연구소 새벽 2시 클릴룸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조각, 64K D램, 첫 번째 시제품이었습니다. 진대재가 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들었어. 황창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테스트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지. 권오현이 테스트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7명의 연구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진대재가 칩을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딸깍, 전원 넣는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1초, 2초, 3초.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되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대재가 대답했습니다. 5초, 6초, 7초. 갑자기 퍽,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탄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칩이 타버렸습니다. 안 돼. 진대재가 소리쳤습니다. 테스트 장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칩은 새까맣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클릴룸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황창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권오현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연구원들이 하나둘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잠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실패. 다음 날 다시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칩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테스트. 퍽. 또 폭발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시도했습니다. 퍽. 또 폭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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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을 시도했습니다. 10번 다 실패했습니다. 20번을 시도했습니다. 20번 다 실패했습니다. 30번, 40번, 50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1983년 11월 20일 이병철의 집무실. 진대재가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병철이 물었습니다. 53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진대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로 설계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장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진대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983년 11월 22일 기흥연구소. 위기는 실패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 김철수가 사표를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진대재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 진대재가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김철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실패입니다. 계속 실패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년, 2년, 10년? 이거 정말 되긴 하는 겁니까? 진대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2명이 더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 날 3명이 더 떠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47명 중 12명이 퇴사했습니다. 남은 인원은 35명이었습니다. 그들마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25일 도쿄 소니 본사 모리타 아키오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상황입니다. 부하 직원이 말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모리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 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고 했지.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설탕 장수가 반도체를 해? 웃기지. 그가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조만간 포기할 거야. 그럼 다시 우리한테 와서 빌겠지. 엔진 제휴해달라고. 그때 제대로 굴복시켜줘야지. 그가 웃었습니다. 하하.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1983년 11월 26일 기흥연구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이병철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반도체 프로젝트에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습니다. 왜? 이병철이 물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1제당 수익을 왜 반도체에 쏟아붓느냐? 제1모직 이익을 왜 반도체에 갖다 바치느냐? 결과는 실패뿐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상무가 간청했습니다. 지금 손 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병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실패, 퇴사, 자금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리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 그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병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을로 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흥으로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을 만나야겠어. 1983년 11월 27일 밤 11시 기흥.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철이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서가 따라 내리려 했습니다. 너는 있어.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혼자 갈 거야.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이병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해. 그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구소 내부.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불이 환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빈 실험실을 지나갔습니다. 빈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쓸쓸하게. 클린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넘어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남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대재였습니다. 이병철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대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실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 모든 페이지에 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 옆에 타버린 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형체도 없이. 이병철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잠든 진대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언제 밥을 먹었을까? 언제 잠을 잤을까? 언제 집에 갔을까? 이병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렸습니다. 높은 연봉을 버렸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부탁 때문에. 이병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휴게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컵 2개를 꺼냈습니다.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다시 클린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대재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진대재가 움찔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이병철이었습니다. 진대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회장님.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이병철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앉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예, 앉으라고요. 이병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대재가 어리둥절하며 앉았습니다. 이병철이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진대재의 앞에 컵을 놓았습니다. 마셔요.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진대재는 멍하니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병철이 자신의 컵에도 소주를 따랐습니다. 건배. 그가 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컵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락. 소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이병철이 다시 소주를 따랐습니다. 힘들지? 그가 물었습니다. 진대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는데 결과는 실패뿐이고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지쳤지. 포기하고 싶지. 진대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병철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진대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 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대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진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미국에서 데려왔는지 알아요?
진대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천재라서?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의 기술자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이병철이 진대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눈에 불꽃이 있어서요. 조국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불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싶다는 불꽃, 그 불꽃이 보여서 데려온 거예요. 진대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실패해서. 하지만 그가 진대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꺼지면 안 돼요. 그 불꽃이 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꺼지는 거예요. 이병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그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굶주린 사람들, 폐허가 된 거리. 625 직후예요.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은 망할 거라고. 한국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일본이 비웃었어요. 미국이 비웃었어요.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이병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배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TV를 만들어요. 세계에 수출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맨손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그가 진대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어요. 그 말이 클릴룸에 울렸습니다. 진대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병철이 다시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 잔 더 하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컵을 부딪혔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진 박사, 포기할 거예요? 진대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병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해가 뜨겠어요. 진대재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월 1일까지 며칠 남았죠? 그가 물었습니다. 4일입니다. 진대재가 대답했습니다. 4일. 이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진대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4일이면 충분하다고요. 이병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거예요. 반드시. 그가 진대재의 어깨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믿어요. 진 박사를, 팀원들을,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믿어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요. 그가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진대재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타버린 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 하지만 그의 눈에 불꽃이 다시 일었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포기는 없다. 그는 실험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기흥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28일 기흥 반도체 연구소 새벽 5시 진대재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실험 노트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장, 수백 개의 수식, 수천 개의 가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노트의 한 페이지를 응시했습니다. 이거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황창규의 숙소.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황창규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반. 누구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진대재.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 황창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대재가 서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황창규가 물었습니다. 찾았어. 진대재가 말했습니다. 뭘? 원인을 찾았어. 황창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야. 진대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 문제였어. 회로 배선에서 전류가 과부하 걸렸던 거야. 여기를 수정하면 돼. 그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황창규가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식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30분 후 연구소 회의실. 남은 35명의 연구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벽에 긴급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피곤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대재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원인을 찾았습니다. 진대재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로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전류가 과부하됐습니다. 그래서 칩이 타버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될 겁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진대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계산했습니다. 수백 번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됩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황창규가 말했습니다. 12월 1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새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권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밤새 하면 됩니다. 72시간 연속으로. 잠 안 자면 됩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시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해냅시다. 35명의 연구원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3일. 지옥의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11월 28일. 낮 12시. 설계팀이 새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선 한 선, 손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CAD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습니다. 진대재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황창규가 옆에서 계산을 도왔습니다. 권 의원이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버텼습니다. 커피로 잠을 쫓았습니다. 1983년 11월 28일 밤 11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됐다. 진대재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제조다. 황창규가 말했습니다. 1983년 11월 29일 새벽 2시 제조팀이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광, 식각, 증착, 세정.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정밀하게.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오차 1마이크로미터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11월 29일 오후 6시. 안 돼. 비명이 터졌습니다. 웨이퍼에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공정 중 오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8시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하자. 권 의원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자. 권호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야. 다시 해. 연구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983년 11월 30일 새벽 4시 두 번째 시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노광, 식각, 증착, 세정. 연구원들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48시간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11월 30일 오후 2시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은빛 칩이 만들어졌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 64K 디램 두 번째 시제품. 됐다. 권호연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만 남았다. 1983년 11월 30일 밤 11시 테스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대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일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왜? 황창규가 물었습니다. 12월 1일에 하고 싶어. 진대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정한 날짜잖아. 그날 성공하고 싶어.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하자. 12월 1일에 1983년 12월 1일 새벽 3시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클린룸에 모여 있었습니다. 35명 전원이 테이블 위에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담긴 작은 조각, 6개월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결정체. 3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철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삼성전자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요. 이병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구석에 섰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3시 45분 진대재가 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황창규가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 진대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칩을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딸깍. 3시 46분 전원 연결합니다. 권호연이 말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 3시 47분 스위치 올립니다. 진대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명의 연구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병철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찰칵. 1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초.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3초. 데이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4초. 5초. 6초. 7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초. 모니터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64K. 디램. 작동 정상. 오류 없음. 성공. 클린룸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된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된 거야? 진대재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류 없이. 됐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됐다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클린룸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53번을 실패했습니다. 동료들이 떠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병철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해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 그가 진대재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창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권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대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소주 한 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이병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해낸 겁니다. 이병철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클릴룸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리타. 이병철이 중얼거렸습니다. 100년이 걸린다고 했지.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10개월 걸렸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 그 위대한 첫 장이 쓰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대한민국, 서울. 삼성전자 본사.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글로벌 2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직원 수십이만 명,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도쿄, 소니 본사 빌딩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에 밀리고, 하이닉스에 밀리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반도체, 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츠, 모두 몰락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도쿄 시내 한 요양원, 98세의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리타, 아키오, 소니의 전설. 아니, 이제는 그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이나노 파운드리 양산 돌입, 세계 반도체 시장, 한국이 석권,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 요원. 모리타의 눈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삼성.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983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탕 팔던 회사가 반도체를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 한국의 분수에 맞게 살라.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비웃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세계 1위였습니다. 소니는 반도체를 포기했습니다. 모리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병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겼소. 2025년 1월 10일. 경기도 용인. 이병철 회장 묘역.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묘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직 임원들, 은퇴한 연구원들, 그리고 백발의 노인 3명, 진대재, 황창규, 권오현, 1983년의 그 젊은 엔지니어들, 이제는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암 이병철, 1910-1987, 진대재가 헌화를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42년 전, 진대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실리콘밸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돌아와 달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던 기흥에서 소주 한 잔 따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진대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황창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도 헌화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64K로 시작해서 256K를 만들었습니다. 1메가를 만들었습니다. 4메가를 만들었습니다. 16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세계 1위입니다. 100년이 걸린다고 했던 일본,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권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도 헌화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1983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믿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권호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새 노인이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념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병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묘역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1983년 12월 1일 64K 디램이 성공하던 그 새벽처럼 진대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젊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30대, MZ세대였습니다. 그들은 1983년을 모릅니다. 이병철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진대재를 모릅니다. 황창규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나노, 1나노,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선배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 42년 전 허벌판이던 그곳, 지금은 거대한 산업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 수만 명의 직원,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밤이 되면 공장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마치 별처럼, 마치 희망처럼.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병철 회장 묘역.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다시 호암 이병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해봤어? 안 된다고? 해봤냐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기흥으로, 서울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대한민국, 더 이상 설탕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 시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그는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국인의 저력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비웃음을 받아가며, 실패를 거듭하며, 모든 것을 걸며,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삼성의,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1983년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설탕 팔던 회사가 100년이 걸린다던 일을 10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로부터 42년,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1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정상에 오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